유휴공간의 꿈을 담는 스테이도몽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하는 사회 문제는 지방소멸 문제인데요. 고령화, 노령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이 사라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빈집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빈집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빈집이라는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빈집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로컬 관광 콘텐츠를 담음으로써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빈집 유휴공간을 매입, 임차 또는 파트너를 많이 모집을 하고 여기에 공간 재생 공사를 통해서 컨텐츠, 즉 F&B, 스테이 등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청년 정주, 관계 인구를 늘림으로써 지역 재생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고객들은 아무래도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지하철 정부기관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분 개선 사업, 담장 개선 사업과 같이 일회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민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코노믹 밸류 관련해서는 빈집 유휴공간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인 부가 수익을 창출해 드림으로써 공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공간 내에 차별화된 컨텐츠를 담음으로써 저희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많은 공간들을 매입 또는 임차 또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확보를 해서 이 공간에 기획을 하고 개선을 해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케팅과 운영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으로 공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왔는데요. 3년 동안 저희는 약 100건이 넘는 노후주택 빈집을 수리를 함으로써 현재는 서울시의 희망의 집 수리, 가꿈주택 사업 등을 맡는 파트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이제 건설업 면허까지 획득을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공간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10개의 건물, 30개 호점, 그리고 100명이 넘는 입주민을 모시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던 경력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컨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 혼자 시작했던 그 사업 자체를 지금까지 8명이서 팀원에서 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해왔고 두 번의 큰 피보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20건 이상의 부동산 매매라든지 등기를 쳐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도시재생 박사과정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공간 사진인데요. 저희 이제 홍대에서 운영했었던 이제 한옥 공간,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서울시립대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담양에서 프로젝트 진행했었던 담양 한옥을 재생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저희가 역량을 키워나가서 200평이 넘는 이런 그 서울시와 함께 해서 했던 공사도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제주도 쪽에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행까지 신축 관련된 공사까지 해서 역량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수익 모델은 컨텐츠, 즉 F&B 또는 스테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그 유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과 함께 가맹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J커브를 그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2G로 해서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6월 달에 유휴 공간을 하나 빌렸어요. 담양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 있는 한 공간을 빌려서 MVP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어머니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육아 스트레스로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 자연 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 주체는 저희가 MOU를 함께 맺은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와 함께 진행을 했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87명이 3달 동안 방문을 해가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동시에 바로 제주도에 또 빈집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에 매입을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고요.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공간에 이제 휴대폰으로 해서 많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스토리, 퀴즈,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공간을 넣어서 일종의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AR, VR을 활용한 방탈출 게임들을 함으로써 이 재생된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를 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단순한 스테이 공간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게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가게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공방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색감 클래스, 사진 클래스들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간 자체를 저희가 아래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미래레니얼 Z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리소스를 만들어냈고요. 저희는 2023년까지 여러 채널을 활용해서 15개 주요 지역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걸 타겟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개선을 해서 IoT 기술과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저희의 리소스를 더 쌓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종합 건설업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컬 컨텐츠를 강화를 하는 건데 AR, VR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컨텐츠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나중에 저희 가맹사들이 충분히 재미있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저희가 메이블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맹 파트너 관련해서 스피드업을 할 계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호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펼쳐져 있었는데 이거를 운영 관리 효율성이라든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마을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을 거점화를 시켜가지고 한호가 아닌 마을 자체를 재생시키는 걸로 해서 나중에는 복사 붙여넣기가 되도록 다른 마을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5개 지점을 운영했을 때 2023년에는 약 22억 원의 매출을 올릴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제주 사계리 스테이돔 방금 전에 보여줬던 공간은 2월달 기준 매출이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나옴으로써 2022년도 KPI 타겟 1억 4천만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홀을 재생할 때마다 저희는 정량적으로 약 2억 1천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성적으로는 청년 정주 인구의 관계 인구의 증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이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입보다는 경력직 중심으로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팀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운영팀, 그리고 이제 공간 공사 관련된 이제 공간 R&D 팀, 그리고 브랜딩, 컨텐츠를 만드는 공간 브랜딩 팀 이렇게 3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빈집을 꿈꾸는 공간으로 더몽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그 사계 마을이라는 곳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주도가 대표적인 지방 인구 소멸 지방 도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1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시도 여러 개가 있고 대표적인 도시가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났는데 그 안에 사실 서울이나 제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미션 타겟과 지금 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하고 제주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이제 고위험군이냐 저위험군이냐의 차별을 그 단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공간은 지방 소멸 지역군으로 좀 분류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선택하게 된 거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의 정말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담양이 아니라 해남이었습니다. 해남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초고위험군, 우리나라에서 지방 소멸 지수를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공간이었었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지방 지역 재생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하게 좀 더 위험한 것들을 이제 건든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살아남는 게 1차 목표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제 고위험군에 있는 부분에도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브랜딩이 되고 역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저희는 사회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뒤에 재무 흐름을 보시면 제주 사계 1, 2, 3, 4가 있고 전남 담양과 함께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가 이미 어느 정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실제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이로 인해서 관광 사업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목표라면 이제 제주가 과연 우리의 미션과 맞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했었던 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저도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유사한 프로젝트로 IR 자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종국의 몇 년 뒤에 정말 이 사업에 성공이 되었다라고 느끼시려면 그 결과가 나오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업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좀 키워드를 잡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저희가 민간에서 한 공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 지역이 재생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효과를 줄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풍차바퀴를 돌리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돌아가면서 자생돼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미션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지역 재생이라든지 결국에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는 저희가 공간을 사계리에 4개, 5개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청년 인구들이 여기서 유입되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이거를 프로젝트를 성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마을을 또 살리기 위해서 갈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통 머무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머무르세요? 한 분이? 평균? 상품이 어떤 것을 기획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리면은 평균적으로 한 2박에서 3박 정도를 이제 머무르시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KPI 지수로 지금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고객들이 와야지고 단순히 하루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그 기간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 자체를 지금 KPI로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당일치기 또는 1박을 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소비하고 여기는 숙박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3박 이상이 되면은 이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소비가 점점 촉진이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KPI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이제 VR과 AR에 관련된 내용도 넣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약간 피벗을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신 단계라면 VR과 AR을 활용한 컨텐츠가 우리의 이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서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그 리얼월드라고 해서 그 회사랑 지금 협력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최대한 외부의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해서 이 공간을 많은 고객들이 최대한 많이 느껴볼 수 있도록 그거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정인 거고 결과물은 이 공간, 재생된 공간을 최대한 마음껏 즐겨보면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비슷한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빈집을 이렇게 해서 민간에게 임대하기 위한 그 과정의 법적인 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박업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숙소로 등록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무엇으로 등록돼서 이렇게 임대를 하고 계시는 건지? 네.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김문겸 매니저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제 제주도 분께서 여기 저희 이제 직원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매입한 건물에 여기에 이제 임차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농어촌 민박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을 확보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사실 빈집이라는 게 다른 조직들도 굉장히 애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빈집이 눈에 보이지만 저 소유주를 찾기가 굉장히 또 시골일수록 어려운 일이어서 어떤 식으로 적절한 빈집을 확보하시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대한 몸으로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빈집 매입만 지금 10건이 넘게 진행을 했었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발품을 파는 것 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발품을 팜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또 지역 주민들을 알게 되고 아름아름으로 소개를 받는 걸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표를
좀 느끼셨을 때, 아, 이 회사가 빈집 관련된 회사인가 아니면은 지방 소멸 관련된 회사인가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저희가 올해 초부터는 약간 또 피보팅이 들어가서, 아, 이게 빈집만으로 했을 때는 사업 속도가 너무 안 난다. 이거 우리 구하기 너무 힘들고, 이거 매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수리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영향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 그럼 빈집을 일단은 우리가 최우선 리소스로 삼되 너무 여기만 매몰돼 있지 말자. 라는 바탕으로 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또 최초로 이제 신축을 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더 큰 미션인 빈집 재생을 통해서 진행하되 이게 속도가 안 난다고 하면은 우리의 더 큰 미션이 지방 소멸이라든지 도시 슬럼화를 방지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더 빨리 상상해 나가자라는 관점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프로젝션을 보면은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잘 된다라고 한다면 더 빨리 성장을 하셔야 될 것 같던데 그러면 사실 이 지점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지점수 곱하기 매출 이 정도의 성장도를 보여주시는 계산 방식이던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관리 이슈인 것 같아요. 이미 건설이나 건축이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거나 기본적인 기획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미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 일을 하더라도 이게 막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공간들이 막 예를 들어 나중에 100개가 됐다. 그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를 교육을 시켜주고 여기에 적절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불법적인 부분이나 아니 합법적인 부분, 민박업을 해주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주고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 운영을 교육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기획을 잡고 있고요. 실제로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단계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IoT 관련해 가지고 아카라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랑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제 사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공간을 만드는 것도 프랜차이즈 아니면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관점으로 해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많은 BEP를 달성한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거는 막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